지지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이게 말이에요. 리얼미터만 과하게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이 YTN이나 연합뉴스에 이제 무슨 패널들 나와서 토론하는 거 한번 보세요. 계속 리얼미터, 이번 주에도 리얼미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거의 1% 차이 나는 것 같고 토론만 해요. 나는 이게 어마어마한 악의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저 국민의 짐이 저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 조금만 더 하면 따라잡겠네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예전에 수년 전에 했던 이야기이기도 해. 여론조사마다 서로 들쭉날쭉하잖아요. 어떤 여론조사는 이렇고 저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여론조사인가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잖아. 여론조사가 과학이라며. 과학인데 왜 여론조사마다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나요? 근데 공교롭게도 YTN 같은 데는 리얼미터 여론조사만 갖고 국민의 짐이 민주당을 거의 따라잡았네라고 보도를 해. 그러면 이것만 보고 있는 놈들은 더욱 정치 공세를 하려고 하겠죠. 난 그 지점 먼저 이야기 한번 해보는 거야. 질문의 과학 같아요. 질문의 과학. 저도 이렇게 있다 보면 이렇게 여론조사를 많이 와요. 일반전화기를 쓰고 있으면 이 질문의 의도가 뭔가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가는 걸로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의 과학에서 그러니까 그런 게 여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제대로 한다면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딱 단답형으로 물어보면 되잖아요. 좋냐 안 좋냐? 왜 안 좋니? 막 또 넘어가면은 그러다가 또 여론조사를 중간에 끊게 만든다니까요. 막. 저는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의 오판만큼 우리한테 좋은 게 없어요. 자기네들이 지지율이 높은 줄 알고 자기네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줄 알고 계속 지금과 같은 기조를 다음 대선까지 쭉 이어주기를 저는 아주 바라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여론조사 이상한 여론조사 보고 야 우리들 지지율 높다 이대로 계속 가자 쭉 가다가 그대로 폭망하시기를 굉장히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론조사는 문항을 어떻게 배열하느냐 어떤 문구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또 누가 그것을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과학의 언론들이 지금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죠. 국민의 짐 민주당을 다 따라잡았네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그 여론조사만 갖다 쓰면 그것만 보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국민의 짐이나 민주당이나 여론조사 비율이 똑같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걸 미리 알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민주당 38%, 국민의힘 18%입니다. 국민의힘 18%입니다. 국민의힘 18%입니다. 아, 18. 18%. 18%. 18%구나. 이런 게 과학이죠. 그래서 이 한국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더블 스코어가 넘습니다. 18%의 배는 36%잖아요. 민주당은 38%예요. 38%예요. 18%. 광땡. 그래서 격차가 지금 벌어졌어요.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가 추석 연휴 전이었던 9월 넷째 주보다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때 추석 밥상에 추미애 장관 아들 연평도 그 월북 공무원 이 건을 올려가지고 대통령님 어디에 계셨습니까라고 계속 지적됐죠. 그 후에 여론조사보다 더 벌어졌단 말이에요. 갤럽에 의하면 우리는 이제 물론 갤럽의 여론조사를 만 믿는다 이런 건 아닌데 이 여론조사는 갤럽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리얼미터를 제외하고 지금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이 하고 있는 여론조사는 다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리얼미터가 사실일까요? 다른 여론조사가 사실일까요? 과학이라며.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정당에서 아는 분도 여론조사 기관했는데 정당에서 이런 공식적으로 한 여론조사 말고 비공식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엄청나게 비용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솔직히 국민의힘도 알아요. 자기네들이 불리하고 뭐가 잘못된 거 알고 있고 솔직히 민주연구 같은 거 요즘에 빅데이터 시대로 갔어요. 여론조사가 아니라 빅데이터로 어떤 사람이 한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도 이런 불리한 상황이 생기니까 이렇게 공세를 하는 여론조사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홍준표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돌려보니까 뭐 안 좋다는 거 다 그러니까 대선에도 그 승리하지 못할 거다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우리가 재밌게 볼 만한 게요. 네.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 30,
민주당 25, 부울경은요 민주당이 32, 다음에 국민의힘은 24입니다. 민주당이 부울경에서 앞서고 있어요. 물론 실제로 또 투표해보면 결과는 또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가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는 거고요. 더 재밌는 거 한번 볼까요? 60대 이상에서 국민의힘 31, 민주당 30. 팽팽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연령대 60대 이하는 모두 다 민주당이 앞서고 있죠. 근데 2030이 추미애 장관 때문에 분노해서 등 돌려 알고 보면 20대의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한 5배 높아요.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황당무계한 거죠, 그게. 그 여론조사의 연령대별 구성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60대랑 70대는 또 다르잖아요. 근데 60대 이상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는 것 자체가 비과학적이다. 예리해 맞아요. 60대들은 본인들이 노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청년. 중년이라고 생각하지. 그렇죠. 그리고 70 이상은 어쩔 수 없이 형님이라고 부르기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까지 보면 추석 때 그렇게 민심을 흔들려고 했으나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니까 리얼미터 효과라고 제가 요즘에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리얼미터만 보면서 국정감사도 추미애 국정감사 계속 어그로만 끌고 이렇게 가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민주당이 진짜로 콘크리트 지지율을 저는 유지하고 있다고 봐요. 어떤 이슈가 나와도 이제 여론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대안도 안 되는 국민의 짐이 대안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그로 끄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리얼미터가 방해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얘네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서 아까 정변의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계속 믿어라. 나중에 더 큰 코 다칠 것이다. 그러면 리얼미터를 우리가 예쁘게 볼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논리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어쨌건 여론조사가 지금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났다는 말씀 드리고 비슷한 이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